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자신에 대한 소신과 판단이 최후의 결정입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이번 영상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많은 것을 담았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 이더리움의 방향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에 관한 어떤 디테일한 뉴스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저께 이제 이 뉴스가 나왔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오스와 에이다 등 6개 암호화폐 신규 투자 신탁을 등록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일주일 전에 아마 체인링크, 테조스, 마나코인,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이제 등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저께는 아에브하고 에이다, 아톰, 이오스, 모네로, 폴카닷까지. 그래서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신탁 상품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BCH, 그리고 G캐시, 호라이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거기다가 XRP는 잠시 소송을 인해서 빠져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아에브, 그리고 아톰, 이오스, 모네로, 폴카닷, 체인링크, 테조스, 마나코인,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베이직 어텐션, CB코인은 여기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도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투자를 했었고, CB코인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주의, 웬만하면 여기 위주의 코인들을 눈여겨보시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마 크게 변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뭐가 중요한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뭐가 중요한데라고 보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선 사실 나스닥이라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나스닥에서도 이미 DCG에 파트적인 오너, 그러니까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의 전 회장인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으로 현재 계시죠. 그분이 프랭클린 연구소, 그리고 허친스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 연준에다가 연준 이사들이 이제 정책을 펴는데, 사실은 허친스 연구소에서 모아진 자료, 데이터베이스 갖다 구현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싱크탱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거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정책이나 조세제도나 어떤 이 통화량 발행에 있어서 오히려 연준 배후에 있는 싱크탱크가 아닐까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싱크탱크가 바로 DCG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에 있었던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도 마찬가지로 지분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50% 정도 마스터카드를 중간에 세워서. 근데 이거는 개인의 뇌피셜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 뉴스들을 2013년 거부터 2015년까지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뇌피셜이 가미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본 결과 이게 다 사실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실제로 그리고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나와 있는 S클래스와 A클래스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신탁 상품으로 후보군을 전면적으로 다 등록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S클래스에 있는 것도 있고 A클래스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같이 움직이는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더리움은 S고, 자, 그리고 에이다도 이번에 신탁으로 등록했다. S, 당연히 S. 자, 체인링크 S, 신세틱스 S, 유니스왑 S. 자, 이거 등록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그건 가들어서 잘 보시고, 비트코인 S, 스텔라 S, 이오스 S. 안 간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3천 몇백 원 이상까지 이제 매집을 뭐 안 하신 분들 있죠. 한 그 정도 언저리 3천 원 뭐 전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뭐가 걱정이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7, 800원 까진다고 하더라도 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이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오스를 내가 35,000원에 매도하려는 분이 있어. 근데 3,000원에서 몇백 원 까진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신탁 상품까지 이번에 얘기가 거론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점수가 그냥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신탁 상품 얘기까지 나왔다면 이미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자리에서 손절하고 다른 코인 가지 마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세요.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코인들. 이오스, 트론, 그리고 XRP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디센트럴 랜드도 제가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까지 막 상방을 쳤죠. 220 몇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이 코인도 지속적으로 보세요. 떨어지면 사서 모으시고, 제가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164원 정도까지 봤었는데 159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요 근래.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무슨 일이 생겨서 떨어지면 그때를 매수 기회 찬스로 보시면 돼요. 150원 뭐 연절이 다음에 뭐 만약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모네로도 A 클래스잖아요. 자, 대표적인 익명성 코인의 대표 주자들이 자, 영지식 증명에 제로 놀래지 증명에 지캐시 그리고 모네로예요. 링 시그네처의 모네로예요. 이 친구들이 뭐 없어질 거다 그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안하고 또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익명성 코인들이 아직까지 부각이 많이 못 되지만 어느 순간 그 트렌드가 분명히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튼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모네로 코인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그리고 지캐시를 자, 이번에 이제 모네로까지 추가시켰다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기존에는 뭐 지캐시랑 호라이젠 같은 그러니까 호라이젠은 뭐 커스터디는 진행하는데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지캐시는 이미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모네로도 그레스케 자산운용사 뭐 트러스 상품 어쩌저쩌고 뭐 델라웨어주하고 관련해서 어쩌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에 상장 후보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고랜드, 제로엑스도 디파이 코인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뭐 진리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XRP도 858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XRP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소송하고 관련된 거는 XRP하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다 딸려 있어요, 사실. 뭐 테조스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코인들도 사실 CRC 등급으로 보면 3.75예요. 이 친구는 4.0을 받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녀사냥의 대상의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됐을 뿐이지.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나머지 뭐 코인들 있죠. 뭐 3.75 받는 그런 코인들도 아마 부각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쨌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XRP 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아니다.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개인이 보는 어떤 그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호라이젠도 마찬가지죠.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좀 상승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익명성하고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제한적인 발행량 그리고 이거는 ICO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드가 이 8,000개나 되는 코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3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기는 물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밤감기가 제가 알기로 2024년까지 가면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유통되는 코인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는 아마 뒷받침될 거고, 그거는 뭐 베리 실버트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세가 안 올라간다고 이 코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뭐 해킹 3번 터졌다. 저는 해킹 3번 터졌다라는 얘기를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 포우에서 포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많은 채굴풀들이 아마 이쪽으로 채굴 진영들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 쪽으로 조금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라고 저희인데 좀 비전을 포텐셜을 좀 길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진짜 소액 투자자들 있죠. 그냥 한 가지 코인이나 두 가지 코인에 몰빵하실 정도의 금액만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은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예. 이 코인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아마 지쳐가지고 손절매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5년 보는 그림에서는 어떤 코인보다 상승률이 되게 뚜렷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 이 코인이에요. 하다못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 중에 OTC 마켓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코인 중에 또 하나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코인만 OTC 마켓하고 관련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갖고 있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코인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뭐 네오코인도 A, 지캐시도 A,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대시도 A, 그리고 S&T도 A 클래스, 자 그리고 카이버,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이제 후보군에 이번에 이제 뭐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A 나왔고, 코스모스, 자 그리고 테조스도 여기 보면 A 클래스 중에는 점수가 되게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그 신탁 상품으로 이제 등록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모으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메스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스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스토지보다 시아 코인이 아마 업비트 창에서는 되게 반짝반짝 거릴 거인데, 스토지 코인이 그러니까 저장성 메타 중에는 파일 코인 다음으로 제가 보기엔 포텐셜이 가장 커요. 시아 코인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지만 퀄러티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스토지를 따라가지 못해요. 시아 코인은 그냥 수익 매매 관점, 그냥 단기적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코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아 코인에 관해서 되게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은 저를 욕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골렘도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시고, 라이트 코인, 뭐 그리고 루나 코인, 요즘에 이제 시세 증폭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정 장세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건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올 때마다 눈여겨 보셔도 되는 코인이고, 네 거기까지. 그리고 12코인, 여기 12코인 나와 있네요. 677점으로 B 클래스에 있는데 나쁘지 않게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알트코인이 그나마 하락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약간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불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영혼 없는 상승? 그러니까 막 이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막 이렇게 H빔이 쓰고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양생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껍데기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H빔이 빠진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안고 없이 찐빵이 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의미가 없잖아요.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단기적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목을 할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신탁 상품에 등록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코인리스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환기를 시켜주고 리브를 해주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은 막 광고문을 하죠. 거기다 거래소에서는 그 가격 자체를 상승을 시켜. 개인이 사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코인 시장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뭐 불나방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코인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베리시보타 DCG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추천을 지속적으로 드렸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진짜 불장 시그널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TV 광고를 때릴 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이 제2탄, 제3탄 TV 광고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TV 광고가 아직까지 미국 전역에 나가진 않았었잖아요. 첫 번째가 드롭골드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무거운 금을 뭐하러 가치저장 수단으로 하냐. 비트를 사야 된다. 가상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TV 광고가 전면적으로 나왔을 때부터 좀 불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영혼 없는 상승? 예, 좀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는 완전 100% 풀베팅 하기에는 좀 약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좋아 보인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의 장세. 그래서 분홍색 선이 끊어지면 확인된 이중바닥이 될 것이며, 목표가는 약 4만 1,000달러입니다. 부서질 때까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2만 9천 달러 때부터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홀딩의 관점으로 전면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언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목요일 날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후가, 일요일 날 오후, 그러니까 오늘 넘어서 일요일 날 정도, 오후 정도 되면 아마 방향성이 뚜렷하게 단기적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든 아마 판가름이 날 거고, 중요한 건 인컴 샤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말리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고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말리면서 이더가 슥슥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상승을 하긴 하지만 영혼 없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없이, 호재거리가 없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2월 8일 날 CME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긴 하지만, 이분은 뭐 이런저런 요소를 다 대입해서 이 차트를 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온적인 상승이 있긴 할 거다라고 이분도 예측을 하긴 하지만 어쨌건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2월 8일 날 전후까지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효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이제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정고를 넘는 어떤 그런 상승 정도가 나오려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바라보시는 게 2월달, 3월달 마치 정도는 돼야, 지난번 직전 정고점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2월달 중순 이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2월달 춘절 이후, 그러니까 17, 18일 이후 정도가, 빨리 오면 그 이후부터 상승이고, 늦게 오면 2월달 말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불장다운 진짜 불장 있죠. 이더리움이 뭐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넘어 뭐 170 뭐 몇만 원을 넘어간 어떤 그런 상승세 뚜렷한 장세 있죠. 비트코인 캐시가 뭐 7, 80만 원을 넘어가는 장세. 그런 장세가 연출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의 어떤 희망 회로일 수도 있고 그냥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2월 8일 날 뭐 선물 시장이 개장한다고 해서 저는 불장 시그널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 이제 벡트 거래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 8일 날 이후에 뭐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이더리움 같은 경우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코인베이스는 직접 상장을 통해서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한 입찰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우회 상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IPO에 관해서 할 거다. 근데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검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본인들은 임하기 시작을 할 거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월달 정도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입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아마 역할을 할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 자체가.
TV 광고도 아마 그레이스케어 자산운용사가 그때쯤부터 많이 때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게 설마 상장될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DCG의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나스닥의 전에 회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준의 인맥,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인맥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랑 어떤 그 주식시장의 인맥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타 기업보다는 좀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딱 트렌드가 딱 바뀌죠. 추세가 딱 바뀌죠. 브릿지 워터스의 저와 제 동료들은 자산의 대체 저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조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피죠. 이 의미는 벌써 작년에 디스할 때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자체 내용,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에 관해서 그냥 100% 그냥 신임을 하기보다 좀 색안경을 끼시면서 필터링을 하시면서 반대 매매 하시거나 이럴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관점에서 왜 근데 가상자산을 왜 암호화폐라고 안 하고 왜 가상자산이라고 말씀하시냐고 저한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FATF 있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원래는 버추얼 커런시,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라는 얘기를 했다가 버추얼 에셋이라는 얘기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상 자산이라는 의미를 거기다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서부터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어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산이에요, 자산. 네.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돈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달러에다가 뭐 세금을 매기나요? 지금 현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통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가치 저장 자산, 가치 저장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테이퍼링이 급작스럽게 오지 않을까, 달러가 상승하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테이퍼링은 없다. 여러분들이 전고 이상 막 이렇게 가상자산 붐이 막 불어가지고 전고 이상, 전고의 2배 이상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가실 구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서도 더 상승할 구간이 있다. 달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년 말 정도나 돼야지 어느 정도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변화를 하면서 좀 상승 기조로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2%까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어떤 추세를 지금 뭐 양적완화 추세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요거하고 아마 맞닥뜨려서 요 기점 언제서부터 금리 인상 기조에 관해서 아마 2023년 초나 2022년 말부터 아마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나 전체적인 조정 장세에 좀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그 상황이나 뭐 중기적인 거, 단기적인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마 많은 거기다가 살을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계획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고, 제 영상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참고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날씨가 되게 갑자기 점점 추워졌죠. 그리고 빙판길이 아마 오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어저께 많이 와서 조심조심들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살얼음판을 걷는 어떤 그런 기분의 가상자산 시장이긴 하지만, 뭐 춘절 이후에 어쨌건 뭐 지나가면 뭐 극대화된 어떤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오긴 할 거니까 너무들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냥 가상자산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과 가상자산 투자 안 하는 사람으로 저는 앞으로 100년이 갈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티켓팅을 끊었어요. 티켓팅을 끊고 제트기가 상승기류를 타고 우주 밖으로 넘어가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우주 왕복선에 그냥 앉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설상 이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승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뭐 XRP 소송에 걸렸네 어쩌네 하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